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좀 구체적인 얘기로 해보겠습니다. 보험 이야기. 보험 이야기인데 네.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 근데 좀 이상한 이야기. 보험 시장에서 일어나는 좀 이상한 이야기에 대해서 네. 배워볼 겁니다. 오늘은 엠코 글로벌의 신승식 본부장님. 이분은 종종 네. 이런 이슈거리 있을 때마다 네. 나오셔서 좌중을 초토화시키는. 2년 전에 나오셨는데 그때도 제 기억나. 2%가 극찬을 했습니다. 뭐 하나 버릴 게 없다 논리가. 야, 어떻게 1시간을 떠드는데 버릴 얘기가 하나도 없고 논리가 기승전결이 딱 맞아서 진짜 이거 뭐 질문을 못 하겠네. 대단하신 분인데 진짜 오랜만에. 이분은 안 나오세요. 내가 논리가 완성될 때까지 안 나간다. 진짜 2년 걸렸어요. 얄미워 정말. 다시 부를 때까지 2년 쥐어박고 걸렸습니다. 싶어 진짜. 네, 신승식 본부장님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야, 도대체 오늘은 또 어떤 논리가 완성이 돼? 보험 이야기. 오늘 보험 이야기 배우시는 거잖아요. 배우는 네. 거잖아요. 보험은 아니고 제가 2년 전 백브리핑 시절에 야, 예, 옛날 한국에. 한국만 왜 배당 보험이 없나? 그렇죠. 그때 했죠. 예, 하고 좀 변화가 되기를 좀 내심 기대해 봤는데 전혀 변화가 한 없었던 2년 것 지났는데 변화가 있긴 있었는데 더 반대 방향으로. 아 그래요? 예. 그때 갖고 오셨던 주제가 우리나라는 왜 다 보험을 하는데 정확합니다. 배당 안 주는. 네네. 해외는 다 그 보험금 받아서 네. 투자해가지고 배당으로 막 뿌리고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왜 무배당만 하느냐. 네. 그런 지적이셨잖아요. 네. 근데 세월이 2년 흘렀는데 우리나라를 뺀 해외에는 더욱더 배당을 열심히 주고 우리나라는 더 안 주는 쪽으로 이제 더 후퇴하는. 보험에서의 배당이라는 게 뭐였죠? 그게 쉽게 말하면 보험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래 그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딸 때 공부할 때 보험의 원칙 중에 상부상조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 쉽게 말하면 개조 개. 개. 뭐 100명이서 뭐 개를 조직하잖아요. 예. 그게 보험료는 개돈이거든요. 그럼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개주가 개돈을 집에 두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 은행에 둔다든지, 뭐 만약에 동의를 얻으면 채권이나 주식을 살 수도 있고. 투자를 하겠죠. 뭔가. 그런데 원금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은행에 맡기겠죠. 예. 그럼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이자는 개주가 가지는 게 맞을까요? 개원들에게 나눠주는 게 맞을까요? 나눠주는 게 맞죠. 그게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필연적으로 배당이 수반되는 겁니다. 아니 질문 있습니다. 그러다가 손해 보면 그러니까 손해 안 보는 짓을 하면 되죠. 손해 보면 그러면 그때도 개원들이 나눠서 그 손해 메꿉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손해 보면 내가 메꾸고, 그쵸. 이익 보면 나눠 먹는다고요? 아니요. 그쵸. 그렇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그래도 있습니까? 내가 그렇죠. 받고 내가 그걸 하는 대신에 수수료를 계속 챙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내가 이런 수고를 하잖니.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일정 부분을 항상 떼서 내가 먹는 거야. 그렇죠. 이건 무조건 자기가 먹고. 그렇죠. 네. 그러나 그럼 손해가 나면 예를 들면 보험은 2차익, 4차익, B차익으로 회사가 먹잖아요. 맞습니다. 오, 네네네. 예전 보험회사 정확합니다. 프로가 옛날에 보험회사 다녔습니다. 정확합니다. 네네. 예. 삼성생명 강남지역본부 선릉리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보험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잘 안 죽네? 네. 그러면 남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쵸. 네. 그럴 때 먹는 그럼 이익. 먹는 것도 네. 있죠. 뭐 예를 들면 한 5%로 굴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코인을 넣어놨더니 대박이 나서 뭐 한 네네. 7% 먹었어. 그것도 좀 먹고. 그거 내가 잘해서 먹은 건데 예를 들면 5%로 굴릴 줄 알고 보험 설계했다가 투자를 잘못해서 수익률이 1%밖에 안 나서 손해봤어요. 네. 그러니 저희가 사망하면 1억 드린다고 했는데 저희가 손해봐서 죄송합니다 8천만 원만 드릴게요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럼 손해나는 건 내가 다 내 돈으로 메꾸고 네. 주주들 돈으로 메꾸고 네. 어떻게 2차익, 4차익, B차익이 잘나서 이익이 나면 이거는 가입자들한테 나눠주자? 그게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용 수익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예. 2차익, 4차익, B차익 다양한 수익 경로가 있잖아요. 그 수익 구조를 맞추는 거고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사실 워렌 버핏의 벅서 해서웨이가 보험회사인 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시거든요. 네. 벅서웨이가 원래는 의료회사였는데 지금은 해상보험이죠. 예. 해상 뭐 이렇게 선박보험이나 그런 걸 하는데 벅서 해서웨이 그 워렌 버핏이 절대 손절을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보험료가 끊임없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해도 지속적으로 보험료 캐시플로우가 들어오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네. 그거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보험사는 사실은 계속 갯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돈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렇죠.
지금은 손실이 나더라도 네. 버틸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옛날에 벌어놨던 거에서 충당금 같은 것도 쌓게 되어 있죠. 구조적으로. 이득을 남겨서 다 써버리는 게 아닌 거니까 손실 날 때를 대비해서 이익이 났었을 때 고가를 미리 메워두는 것도 있죠. 보험사가. 근데 미리 지금 보험료가 계속 들어오니 네. 원래 가입자들한테 받았던 돈으로 해서 손실이 나면 그거는 가입자들한테 손실 났어요 미안해요라고 벗지 말고 지금 가입자들이 새로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메꾸라는 말인데 네. 그게 폰지잖아요. 폰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땡땡 생명의 암보험을 가입하면 많은 고객분들은 예를 들어 암보험을 1,000만 원 준다. 예. 이걸 보험회사가 주는 줄 아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보험회사가 주는 게 아니죠. 다른 네. 가입자들 동료 그렇죠. 가입자들이 네. 주는 거죠. 그렇죠. 동료 시민 그걸 가입자들. 폰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은 본질적으로 그렇죠. 고객들의 낸 보험료 풀에서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근데 보험회사는 그게 한 번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면 10명이 암보험을 가입하면 10명 다 암에 걸리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은 의학기술이 발달되고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큰 보험사는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몇 명씩 암에 걸린다라는 통계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들어오는 돈은 꾸준히 들어오는데 나가는 게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자본을 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운용한 결과를 고객의 돈으로 운용을 했으니 나눠주는 게 배당인데 네.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는 사실 자산 운용을 많이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채권 위주만 하고 예. 주식이나 파생상품이나 대체투자를 하지 않고 예. 자산 운용 수익이 거의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차익, 비차익 그런 구조적인 이득만 가져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게 배당보험을 안 하는 이유고 또 악순환이 배당보험을 하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니즈도 안 생기는 거죠. 악순환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배당보험이라는 건 자산 운용에서 더 먹은 게 있으면 배당하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이 생기면 우리나라는 보험법 시행 규칙에 아예 명시돼 있습니다. 네. 배당보험을 하면 보험사와 고객에 나누는 비율이 고객이 9, 회사가 1. 네. 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가 배당을 안 한다는 이유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은 상품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대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이 금감원이 어떻게 보면 고객들을 위한다는 마인드로 못 박아놨어요, 규정에. 결론은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외국 보험사에 비해서 특히 생보사들이 자산 운용에 대한 신경도 많이 안 쓰고 예. 그런 능력이 없으니 네. 배당보험을 좀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 배당보험이 안 하고 안 하니까 또 자산 운용을 보통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채권을 주로 매입하거든요. 안전하게. 예. 공격적인 에쿼티를 투자 안 할 니즈가 더 큰 거죠. 보험사 근데 입장에서. 그런 건 없습니까? 그 유배당 보험 상품이 국내에는 잘 없는데 네, 거의 없습니다. 그게 좀 보험료가 비싸다면서요. 좋은 지적이신데 네.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그 무배당 보험밖에 없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소비자들이 유배당은 보험료가 비싸고 무배당은 보험료가 싸니까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출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보험회사의 주장. 네, 상당히 잘못된 주장인 게 보험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뭐 종신보험이나 암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목적이 어떤 질병이나 사고가 생기면 뭘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보험료가 싼 게 말이 되는 게 암보험을 1,000만 원 받는데 매월 내는 게 3만 원과 2만 원. 그러면 싼 게 좋은 거잖아요. 예. 네. 이럴 때는 보험료가 싸다는 게 논리가 맞는데 네. 저축보험도 있단 말입니다. 저축이나 연금보험은 보험료가 싸다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낸 돈을 운영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 1원이라도 배당을 받으면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보험료가 싼 무배당 보험만 출시한다는 건 보장성 보험에만 해당되는 말이고 저축이나 연금보험은 배당보험이 훨씬 좋은데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이걸 싸잡아서 무조건 보험료가 싸다는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무배당 보험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요. 네. 보장성 보험은 무배당 보험이 좀 선호되고 저축은 무조건 배당 보험이 선호되는 게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흐름이고 배당도 주니까. 그쵸. 근데 심지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암보험이 무배당과 유배당이 있는데 차이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유배당 암보험은 뭐 2만 원이고 무배당 암보험이 18,500원이다. 예. 그러면 1,500원이 클 수도 있지만 큰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유배당은 배당이 줘서 만약 무배당 암보험은 암보험 1,000만 원이
계속 1,000만 원인 거죠. 지금도 1,000만 원이고 10년 뒤에도 1,000만 원이고 예. 그럼 화폐 가치 하락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유배당 보험은 암보험에 배당이 돼서 1,000만 원은 미니멈으로 주고 배당이 붙으면 암에 걸렸을 때 1,500, 2,000만 원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좀 더 비싼 보험료를 내고 유배당을 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소비자의 권리가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가 돼 있다는 게 제가 가장 지적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보험회사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희생해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진 않습니다. 유배당을 해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그들은 유배당에서 발생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9대 1을 그렇죠. 9대 우리는 9대 1이니까 그러면 보험사가 아니- 리스크를 걸기에는 너무 먹는 게 적다. 우리나라 보험사 입장에서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옛날에도 배당을 어떻게 했냐면 금리차 배당만 한 거예요. 은행의 예대 마진처럼 예. 보험사는 자본 조달 금리가 싸니까 예. 싸고 고객한테는 이자를 다르게 줘서 예. 그 금리차를 이용한 배당만 했던 거거든요. 자산 운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외국은 일찌감치 채권 주식에 투자를 해서 예. 자산 수익을 거두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뭐 전 세계적인 회사 아주 큰 회사들은 다루는 보험료 자산 운용 규모가 우리나라 GDP의 막 대여섯 배니까 예. 그럼 거기서 이득의 10%만 가져가도 어마어마한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로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우리나라 룰을 네. 9대 1로 고객한테 난 굴을 줘라 라고 강제하는 이 배당 수익의 배분 룰을 네. 자유롭게 결정해라. 자유롭게 룰보다는 룰을 바꿔도 지금처럼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자산 운용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배당 보험을 할 제가 만약에 보험회사의 CEO여도 자산 운용 능력이 없다고 치면 배당 보험을 할 니즈가 없죠. 근데 굴려서 먹는 게 그럼 지금은 다 자기들이 먹을 텐데 배당을 안 하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자산 운용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남모르게 운용을 하는데 배당을 안 하고 회사가 다 가져갈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네. 그거 가능성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무배당이니까 무배당인데 안 하기로 뭐.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좀 자신이 없으면 그냥 채권에다 그럴 것 넣는 같아요. 거고. 그쵸, 그럴 그쵸. 것 같아요.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합니다. 우리나라 자신 보험사는. 있으면 주식에도 좀 넣고 뭐 네. 부동산도 좀 사고. 네. 그럼 그 배당할 게 없으니까 내가 다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보험회사가. 네. 그럼 뭐 할만할 것 같은데요. 근데 외국에서는 굳이 자기들이 다 안 먹고 왜 그걸 고객이랑 나눠요? 고객의 보험료로 비즈니스를 한 거니까요. 그게 원칙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부상조의 원칙인 거죠. 개의 원칙인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거에 일단 나오겠지만 누락된 게 하나 있는데 예를 네. 들면 자산 운용 수익이 한 3%밖에 안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되게 낮은 수익이잖아요. 그래도 배당 보험에는 보이지 않는 수익이 하나 있는 게 제가 자꾸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쉽거든요. 개인데 보험은 약속이 긴 개잖아요. 장기 개. 예. 기본이 10년이니까. 그러면 개원이 10년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100명이 가입을 했는데 그중에 한두 명은 꼭 만기까지 못 가고 네. 돈이 급하다고 해서 일찍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예. 그러면 개주가 원래 10년까지 해야 됐는데 네가 7년 만에 탈퇴를 했으니 원금을 다 안 줘도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안 대표님이 네. 1억을 넣었는데 예. 1년 남기고 탈퇴를 하면 아 그러면 제가 만기를 못 채우셨으니까 500만 원 빼고 9,500만 원만 드리겠다. 네. 이래도 사실은 승복하실 거잖아요. 네. 난 돈이 급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500이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럼 이건 제 개주인 제가 갖는 게 아니라 남은 99명의 개원들에게 나눠지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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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원리는? 네. 개의 컨셉에 따르면 그렇죠. 이거는 은행과 증권에는 없는 수익 구조인 거죠. 네. 왜냐하면 내가 낸 돈 외에 전체 풀에서 발생하는 구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배당보험인데 무배당보험은 이 차익을 회사나 주주가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거 이제 지금 우리는 무배당으로 하면 그걸 먹는 구조네. 그렇죠. 이게 보이지 않게 되게 큽니다. 갈수록 해약자가 늘어나겠죠. 예, 사망도 그러겠죠. 하고 사고도 네. 당하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도 유배당이 있었다면서요. 전부 유배당이었습니다. 유배당이 있었고 배당을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정확히 거예요. 말씀드리면 92년 7월까지 우리나라는 무배당이 없었습니다. 다 유배당이었어요. 네. 오히려 배당 보험을 누가 했냐면 외국계 보험사가 들어와서 무배당 보험이 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상품 경쟁력이 있으니까 어. 금감원에 그 당시 보험감독원에 무배당 보험을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근데 뭐라고 그랬냐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무슨 소리냐 보험은 배당이지 어서 무배당을 그래서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게 말하는. 근데 왜 바뀌었어요, 갑자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싼 것도 있으니까 어. 그리고 그 당시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보장성 보험을 잘 안 팔았습니다.
인식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뭐 특정 회사 말했으면 교보생명이라는 회사가 원래 정식 명칭이 대한교육보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교육보험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서로 배당을 많이 주는 게 경쟁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유사시에 가장이 사망할 수도 있고 암에 예. 걸릴 수도 있고 네. 그게 수요가 생기면서 보장성 보험이 훨씬 수익 구조가 좋거든요. 왜냐하면 저축보험은 만기에 다 줘야 되지만 네. 암보험은 암에 안 걸리면 안 주잖아요. 안 주죠. 그러니까 그럼 뭐 훨씬 더 보험사가 수익 먹는 구조가 거죠. 좋아요. 예. 그 대신 질병에 대한 통계치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상황이 발달하니까 보험회사들이 안 거죠. 아, 보장성 보험이 좋구나. 그래서 보장성 보험 판매를 늘려갔는데 무배당은 배당 안 줘도 되고 보험료가 싸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요청한 외국계 보험사를 언젠가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비율을 맞춘 게 아니라 저축성 보험 포함해서 불과 5, 6년 만에 무배당 보험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죠. 싹 다. 전 네. 보험사가 네. 아,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네. 그쵸. 보험회사는. 네. 그리고 무배당 보험으로 충분히 돈을 버니까 유배당 골치 아프게 자산 운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리스크도 손해날 부담하고 수도 그리고 있으니까. 자산 운용하는 게 말이 쉽지. 보통 외국계 보험사는 그래서 자산 운용사를 보통 인수합니다. 자기네 실력으로 부족하니까 예. 아주 명망 있는 자산 운용사를 거금을 주고 인수해서 운영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무배당 보험으로 수익을 내는데 이 유배당 보험을 적극적으로 할 만한 어떻게 보면 모티베이션이 없다고 봐야겠죠. 보험회사 그럼 입장에서. 무배당이 주로 되면 보험회사들끼리의 경쟁도 약해집니까? 서로 이제 뭐 상품 개발하거나 이제 말씀하신 사차입 비차입을 하는데 거의 비슷하죠. 우리나라 보험사들. 그러니까 계속 들으면서도 이해는 되는데 그럼 왜 외국은 왜 유배당이 있으며 똑같은 생리에 똑같은 새끼밥 먹는 똑같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보험회사일 텐데 네. 그게 더 저는 유리한데. 제 생각에는 결국은 바본가? 이제 우리나라도 갈 것 같은 게 제가 봤을 때 제 짧은 식견으로는 모든 인더스트리는 그걸 최종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편익을 제공하는 쪽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예. 모든 인더스트리 결국은 왜냐하면 사주지 않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보험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셀러 마켓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라면 왜냐하면 특히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에서도 배당 보험이 없다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게 점점 오래 살면 캐시플로우가 필요한데 네. 어떻게 보면 돈을 넣어놓고 계속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면서 그 돈을 내가 인출할 수 있으면 노후 준비가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소비자들이 일단 우리나라는 배당보험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무배당 배당을 똑같이 테이블에 얹어놓고 고르라고 하면 예. 당연히 저축은 배당보험을 고르겠죠. 예. 즉 네. 외국계 회사들은 좋은 마인드가 있는 게 아니라 무배당으로 하면 안 팔리니까 아. 어쩔 수 없이 배당을 운영하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보험 상품에 관심도 별로 없고 아. 내 노후 준비를 위해서 뭔가 보험으로 해야 생각도 못 하고. 근데 요즘 제가 약간 변화를 느끼는 게 제가 만나보면 고객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고는 싶은데 마땅한 상품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은행은 너무 당기고 증권회사는 위험 손실이 있고 네. 그래서 많이 말씀하는 게 내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해서 은행 이자보다는 높으면서 뭐 한 5 내지 6%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주는 상품을 많이 갈구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 ETF 매수하시고 언더스탠딩 보면서 공부하시잖아요. 네. 근데 외국은 그 간극을 보험회사가 많이 메꿔줍니다. 아. 그래서 증권과 은행의 가운데쯤에 보험사의 배당 상품이 보통 위치합니다. 그래서 원금 보장은 되면서 원금 보장해 주거든요. 예. 근데 증권사처럼 단기간에 수익은 나진 않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그래서 내 미래의 노후나 자녀의 교육 자금을 만들 때는 증권사나 은행보다는 보험 상품이 유리하다. 단 단기간에 돈을 모을 때는 보험은 안 맞다. 이런 인식이 전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원금은 보장하면서 그쵸, 그쵸. 열심히 투자는 해서 리스크 네. 있는 투자도 하면서 네. 혹시라도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면 그건 다음 가입자가 내는 돈으로 메꾸면서 플러스가 나면 요거는 가입자들한테 나눠주는 네. 그게 전형적인 국민연금 폰지 그건 아니고요. 한번 자료 한번 보고 네. 말씀드릴게요.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 자료 화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넘기시면 됩니다. 네. 직접 넘기시는 거. 보시면 최근에 예. 유력 일간지에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했을 때는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 왜 한국에는 배당보험이 없는지 기사가 났는데 그러면 외국의 사례를 제가 보여주면 이게 미국의 5대 뮤추얼이라고 뉴욕 라이프면 이제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요. 169년 연속 배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그다음에 가장 오래된 게 펜실베니아 펜 뮤추얼은 174년. 이게 해당 홈페이지 제가 다 본 거거든요. 그다음에 메사추세츠 뮤추얼, 가디언. 보시면 이게 보통 뮤추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미국의 보험사는 우리나라처럼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있고요. 예. 우리나라 삼성생명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뮤추얼은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군인 공제회, 예. 교직원 공제회처럼 뮤추얼이 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줄 게 없기 때문에 개원들끼리 모든 이익을 공유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 회사도 모든 보험사가 배당을 잘 주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는 배당 성향이 되게 낮고요. 배당 보험을 잘 운영을 안 해요. 네. 이게 뮤추얼이란 단어가 들은 보험사만 배당을 주는 거죠. 가입자한테 서로 나누는. 그렇죠, 그렇죠. 주주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얘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맨 첫 번째 대문짝만하게 우리는 주주가 없다. 아. 그래서 모든 이익을 회원들끼리 나눠 갖는다. 그거를 자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60년 넘게 한 번도 배당을 멈춘 적이 없다. 채권 투자 많이 하고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게다가 계속 보시면 오르는데 맞습니다. 여기 그럼 모여 배- 있잖아요. 이만큼 많은 돈이. 그렇죠. 근데 그거 배당을 좀 얼마나 많이 주느냐 보시면 어. 한 20년 통계를 보면 거의 7에서 6%의 배당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에서 6%요? 네, 저 빨간 박스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6, 7%를 줬고요. 와. 그럼 이건 뭐냐면 선진국이 쓰는 기법인데 전문적인 용어로 스무딩 기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건 뭐냐면 올해 30% 수익이 났어요. 예. 그렇다고 고객한테 10%, 20%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6이나 7%. 예. 그러면 남은 거를 쟁여놓죠. 예. 그랬다가 조선시대 때 구율미를 풀듯이 아. 주식이 안 좋으면 이자를 안 주느냐? 안 주- 그 쟁여놨던 거를 푸는 또 거죠. 주고. 그렇죠. 아. 그래서 누적된 수익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폰지가 아니라 크게 옛날 발생한 거. 수익을 아. 쟁였다가 주는 스무딩 기법을 쓰기 때문에 네. 오랫동안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여기에 이야. 비밀이 하나 숨어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지. 손해가 나면 그럼 내가 메꿔요가 아니라 옛날에 굴렸던 맞습니다. 걸로 메꾸는 거예요. 네, 전체적인 자산 관리를 하는 거죠. 진짜 관리를 잘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저거. 그래서 보시면 거의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은 저렇게 유배당이 많아요. 네. 국내는 마치 담합처럼 네. 서로 그냥 우리는 서로 무배당 하자 하고 네. 무배당 하고 있어요. 그럼 외국계 상품이 좀 국내에서 팔면 안 됩니까? 유배당은? 그래서 되게 날카로운 요 지적입니다. 시장은 그냥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제가 특정 업체를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예. 외국계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희한한 게 그 회사의 홍콩이나 싱가포르 법인은 배당보험을 팝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회사는 전부 다 무배당보험을 팝니다. 왜? 야 거기도 그냥 이 담합에 들어간 건가? 네. 한국 금감원의 시장에서- 룰에서 어. 달콤한 수익을 그대로 하는 거죠. 혼자서만 배당을 하기가 싫은 건지 왜 잘 팔릴 텐데 배당이면 유일한 배당 보험. 제 말이 그 말이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잘 팔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차피 제가 보기엔 그 금감원의 9대1 룰이라는 게 큰 것 같네. 어차피 리스크를 해서 굴려봤자 내가 먹는 건 작고. 근데 제가 서칭해 보면 대부분의 외국계 보험사도 기본적으로 9대 1이 기본 분배입니다. 많긴 많아요. 네, 네. 예. 9대 1이 일반적인 룰입니다. 그거 참 신기하네. 진짜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코스트코 오케이, 같은 알겠어요. 데서 네. 뭐 수입해다 팔려고 그래- 하기로 네. 그래서 하고. 문제는 이제 아시아인데 네.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요 밀린만이라는 전 세계적인 보험 전문 컨설팅 회사인데요. 네. 2016년 리포트를 그때 보여드렸어요. 근데 벌써 7년이 지났잖아요. 보시면 홍콩하고 싱가포르는 이제 Y축이 기존의 배당보험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그 다음에 신규 상품 중에 마켓시어가 얼마인지 보시면 전부 다 배당으로, 왜냐하면 아시아 국가들이 빨리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우리가 그토록 사회주의라고 좀 증오하는 중국도 배당보험의 마켓시어가 40% 육박합니다. 와 그렇구나. 네. 우리만 모든 진짜 아시아 특이하네. 국가들이 지금 배당보험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X축은 뭐라고요? 판매되는 상품 중에 배당보험이 차지하는 비중. 배당 보험의 예. 시장 점유율. 네. 그리고 기존 상품 중에 배당보험이 유지되는 비율. 홍콩 같은 데 배당 보시 보험이 유지되는 비율. 그러니까 홍콩 같은 데 보면 쉽게 말하면 기존 상품 중에 거의 7, 80%가 배당보험이고요. 네. 새로 팔리는 보험의 80%가 배당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아무리 적어도 저기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아무리 적어도 10% 20%는 그렇죠. 되는데 저게 그렇게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데는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80%는 되는데 네. 우리처럼 이렇게 전무한 나라는 진짜 이례적이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는 각 나라별로 상세 리포트가 있는데 예. 2016년 리포트에는 근데 왜 한국은 없지? 아시아의 강대국인데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 보험에서는 열심히 번 돈을 고객들에게 가입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열심히 똑같이 잘 벌 테니까 우리나라만 바보같이 투자하지는 않을 예.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벌어서- 미치는 보험 상품 파는 것도 아닐 네네. 거고 그럼 우리나라가 버는 돈은 주주들이 쓱싹한다.
배당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노후를 어. 보험회사 주식을 사면 되겠네요. 그럼 보험회사 돈 잘 벌 거 아니겠습니까? 상장돼 있는데도 그렇게 네. 많지도 않아. 그렇죠. 그럼 더 잘 벌어요? 그러면 이 순이익이 많이 나요? 주주들 배당금이 많겠네요.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보험도 한때 폭등한 적도 있잖아요. 예. 근데 어쨌거나 주식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아니, 그러니까 권장하기 저의 좀 그렇죠. 주장은 그렇게 어떤 특정한 회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 같으면 그 회사 주식을 사면 된다. 예를 들면 야 아파트 지어서 GS 건설이 얼마나 폭리를 취하는지 아니? 화내지 마시고 GS 건설 주식을 사십시오 그럼. 그러면 뭐 떼돈 버시겠습니다. 네. 근데 그건 제가 볼 아닙니까? 때는 네. 국내 회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재정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당을 안 한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또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뭘까요? 그럼 누가 그 돈이 어디로 새고 있을까요? 보험료가 쌀까요? 아니면 왜냐하면 워낙 자산 운용을 안정적으로 하고 채권 같은 걸 위주로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장 근본은 매출이 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거의 세계 3, 4위의 보험 강대국이거든요. 보험 참 좋아하죠 우리나라. 너무 분들이. 포화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요즘 보시면 외국 회사들이 하나둘씩 팔고 나가잖아요. 그만큼 한국은 성장 잠재력이 거의 이제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신계약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예. 사실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있는 돈 이제 수익 까먹어야 구조가 되는. 좋은 거는 왜냐면 지급할 건 되게 많고. 예. 그래서 오히려 저로 적극적인 자산 운용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 그럴 준비나 용기는 없는 것 같고. 국민연금의 구조랑 비슷하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맞습니다. 보험회사가. 되게 유사합니다. 아, 네. 곧 고갈되고. 네네.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딱 사면 초과에 위치한. 네. 좀 이상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그렇고 유배당 보험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얘기. 아, 네. 요즘 단기납 종신 요 얘기도 좀 해주시면 네네. 이것도 그래서- 관련된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배당을 하기보다는 단기납 종신이라는 게 최근에 혹시 두 분 들어보셨나요? 단기납 종신 네. 네. 보험 단기 최근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단기납. 네. 최신 종신은 종신인데 맞습니다. 단기만 말 그대로 납하- 단기납 종신.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 중에 가입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고객분들한테는 되게 좋습니다. 이게 원래 종신보험이라는 게 사망보험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납입 기간을 길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짧게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사망보험은 사망보험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짧게 낼수록 보험료가 비싸니까 예. 예를 들면 1억을 살 거를 5천만 원밖에 못 사니까 네. 차라리 적절하게 보험료를 내고 사망보험 3억, 4억 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죠. 10년을 난 길게 내는 게 싫어. 그러니까 10년을 안 대표님이 내시고 예. 이 대표님은 난 긴 게 좋아. 20년을 냈는데 11년 만에 우리 셋 다 사망하면 다 완납한 안 대표님이나 네. 반밖에 안 낸 이 대표님이나 예. 사망보험은 똑같이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다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종신보험은 원래 길게 내거든요. 네. 근데 이 IFRS 17이라고 아마 제가 얘기 들었을 텐데 회계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도입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CSM이라고 계약 마진이라는 게 있는데 네. 쉽게 말하면 저축형 보험이나 연금보험을 팔면 보험회사가 계약 마진이 아주 작습니다. 근데 종신보험이나 보장성 보험을 판매하면 계약 마진이 매우 좋아요. 예. 그래서 종신보험을 팔고 싶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과 다르게 종신보험이 어느 정도 가입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 내가 1억이 있는데 예. 내가 사망할 때 1억을 더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축이나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 니즈는 크니까 종신보험을 보험회사는 팔고 싶은데 옛날 방식대로 가족사랑으로는 잘 안 팔리니 네. 얘를 저축의 형태로 만든 거예요. 종신보험을 그래서 예. 납입을 짧게 합니다. 10년이 아니고 5년이나 7년. 그만큼만 내면 돼요? 네. 대신 좀 많이 내라. 그쵸. 아니, 되고 싶은 만큼 냅니다. 내고 싶은 사망보험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 난 50만 원 낼래요. 반대로 보험료에 사망보험을 맞추는 거죠. 예. 그러면 원래 종신보험은 나 1억 가입하면 얼마를 내야 됩니까? 이게 원래 맞는 건데 예. 얘는 저축이 목적이니까 반대로 나 50만 원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럼 뭐 50 몇만 원 하면 사망보험이 거꾸로 계산이 되겠죠? 예. 그럼 5년을 내요. 그럼 완납하고 그때부터 이제 7년이나 이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약을 해버립니다. 예. 그러면 원금보다 넘게 나와요. 오? 그러면 그럼 7년 만기 적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너무 주니까 금감원이 야 5년 7년 만에 되는 건 좀 너무하다. 그래서 제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차피 10년을 유지하면 또 비과세가 되거든요. 예. 보험은 그러니까 5년 내고 5년을 기다립니다. 어. 그래서 10년 차에 해약을 하면 약 130%까지 나오는 상품이 팔렸어요. 1월 달에는. 종신으로 내가 갈 수도 있고 종신보험이니까 네. 종신으로 갈 수도 있는데 10년한테 전 해약할래요. 네. 하면 내가 낸 금액의 130%를 네, 돌려준다. 원금에. 게다가 비과세. 그러면 은행 적금보다 높습니다.
당연히 높겠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차피 내가 만약에 근데 한 가지 단점이라면 얘가 어디까지나 종신보험이고 특히 저해지라고 그래서 납입 기간 중에는 해지한금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다가 납입이 끝나면 뒤에 몰아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10년을 낼 걸로 가입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3년 만에 해약을 했어요. 네. 그러면 원금의 10% 20% 요거밖에 못 가져갑니다. 네. 아주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 근데 분들을 또 모아서. 그쵸. 지금 자저가입 금 보세요. 자, 그럼 결국 보험회사는 이게 재밌는 게 원래 상품에 적용된 이율은 130%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보통 110 몇 프로인데 특정 시점에 보험회사가 보너스를 얹어주는 겁니다. 네. 그럼 이 보너스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빨리 해약한 분들. 그렇죠. 이게 바로 배당보험의 원리가 아니고 뭡니까?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할 수 있으면서 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배당보험을 할 수 있다는 방증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이번에는 단기납 그 종신. 배당보험을 왜 해요? 경쟁하려고? 단기납 종신 이렇게 안 하면 종신보험이 안 팔리니까. 팔리니까. 종신보험이 이제 더 이상 그렇죠. 늘리기가 그래서 지금 어려우니까. 보험회사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많이 냈습니다. 매출. 그걸로? 네. 우와.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그건 예상만큼 가입자들 중에 일부 비율이 해약을 해줘야 그래야 예상만큼 둘 수 있는 건데. 진짜 예리하시네요. 그렇지. 근데 요거 가입하는 분들은 야 나는 10년 안에 안 깨. 네. 나는 그런 일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가입을 많이 할 거고. 네. 나 좀 깰 것 같이 좀 불안한 사람들은 가입을 안 할 테니. 네. 보통 웬만한 보험에서는 한 20%는 깨라고 생각해서 20% 설계하면 이거 나중에 10년 후에 손해 많이 날 것 같은데요. 방금 그 지적이 제가 쓴 건데요. 지금 업계에서 우려가 나오는 게 뭐냐면 보험회사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종신보험의 해약률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 보통 상당히 그러니까 반대로 유지율 얼마나 유지하느냐 5년까지 종신보험을 유지하는 비율이 50%가 안 됩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보험은 내가 필요해서 들면 특히나 유지를 하실 텐데요. 아, 보험. 들어주는 보험도 많잖아요. 아, 그렇죠. 누가 어떤 찾아와서. 상품인지도 모르고 예. 내 친구니까 하면 속으로는 한 2, 3년 뒤에 해지해야겠다. 아. 이런 마음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통계가 있는 거죠. 어차피 이만큼 해지되니까 거기서 발생한 차익으로 남은 유지한 사람한테 얹어줘도 되겠다라는 게 예. 생각인데 이 대표님 말씀처럼 저는 한국 우려하는데 이 상품을 가입한 분들은 역선택을 과거의 하는 데이터하고 거죠. 다르게 그럼, 무조건 10년을 버텨야 돼. 유지할 마음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보험회사가 애초에 생각했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해지가 되면 네. 게다가 이 상품이 지금 작년 11월부터 올 1월달까지 집중적으로 판매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10년 되는 시점에 집중적으로 해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물론 보험회사가 우리가 보험회사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만 대기업이니까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이나 손익 구조가 나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우려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뻔히 그 상식적으로도 그런데 네. 그걸 왜 오케이 하고 왜 팔아요? 그 경영진들은 그 생각을 못. 그때 되면 내가 사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장은 이게 더 이득이 되는다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종신보험은 판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으니까. 지난번에 왜 그 금강원에서도 그 무해지, 야. 네. 무해지도 거의 같은 컨셉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무해지도 뭐 기간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이게 무해지입니다. 저해지나 무해지. 저해지 무해지 네. 어느 정도까지 야. 가져가면 내가 더 많이 주는데 그쵸 그쵸. 중간에 깨면 넌 탈락 아웃. 네.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탈락하는 놈들이 네. 누군가 있을 거다. 요거 기대하고 네. 하는 거라서 이거 좀 상품에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있다. 보면 근데 그때 왜 작년에 언더스탠딩 다른 주제 중에 혹시 흥국생명 연구체 발행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납니다. 네. 이게 IFRS의 요건을 충족 못하면요 자본금 확충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보험회사가 채권 발행으로 자본금이 쉽지 않거든요. 네. 제 내피셜인데 어차피 그런 문제를 타개해야 되면 이거는 대출도 아니잖아요. 네. 고객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끌어들여서 자본 확충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수도 있죠. 어차피 10년 뒤의 일이니까 그 사이에 또 재정을 잘 하면 되니까. 어쨌든 10년 동안 내가 계속 돈 가지고 5년 그쵸, 동안 그쵸. 돈을 왕창 땡기고 네. 그 주는 사이에 건 또 10년 이후에 주니. 그 사이에 또 좋은 상품 팔아서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도 있는 근데 거니까. 자본 확충을 할 때 그 자본이 고객 자본금의 자본이지. 아니 그게 주주들 돈이거나 네. 연구체 투자자들의 돈이라면 오케이지만 이건 보험료죠. 보험료 받으면 자본이 엄연히 아닌데. 자본은 아닌 거죠. 근데 네. 그거 한다고 자본이 그럼 확충되는 게 아닌데. 근데 이제 IFRS의 요건을 갖추면 자본 확충의 그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네, 요건을 그러면 IFRS 17 기준에서 규정되는 요건들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못 맞추면은 한마디로 은행이 대손 충당금처럼 자본금을 추가적으로 확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본금 확충을 추가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돈을 당장 들어오니까. 네, 한마디로 손익 구조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 IFRS 그 회계 기준이 잘못됐네요. 누가 봐도 이걸 팔면 팔수록 손해 날 수도 있는 상품이니 오히려 자본금을 확충하라고 해야지. 이런 걸 팔면. 아니 그렇잖아요. 이거 이상한 상품이잖아요. 이 회계 기준은 맞는 거. 방증이 그럼 우리나라만 이걸 하느냐? 외국도 IFRS 17 규정이 규정되는 보험회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IFRS 17 그 규정을 잘못 만든 겁니다. 이 프로 네가 무슨 회계를 안다고 아니야. 그 회계 전문가가 만든 걸 뭐라고 하지만 컨셉이라는 게 리스크한 상품을 팔고 갖고 있으면 니네는 리스크한 게 현실화될 수 있으니 그 현실화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니네 자기 자본을 확충해 이 컨셉이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이거는 미래에 발생할 거를 현재 가치로 계산한 한마디로 더 선진화된 회계 기준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게 옛날 거였거든요. 지금도 지금 파는 게 네. 10년 후에 고객들이 다 이제 저 그만하겠습니다. 130% 주세요 하면 구멍 나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예산이. 미리 충당 같은 거 쌓으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팔면 팔수록 충당금은 더 쌓도록 해야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쌌는데 보장성 보험에 대한 기준과 저축형 보험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거. 당연한 게 저축형 보험은 만기에 예. 무조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가하고 보장성 보험은 가입한다고 암보험이 다 지급되는 게 아니니 예. 약간의 룸을 뒀는데 따라서 보험사는 보장성 보험이 좋은 거겠죠. 근데 이걸 적정하게 맞춰야 되는데 우리나라 보험사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게 2017년부터 이거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 예. 보험회사가 준비가 안 됐다고 자꾸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년이나 6년의 유예 기간을 받고 작년에야 도입된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야, 이거를- 사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장성 보험이라고 포장했구나. 원래 보장성 보험입니다. 보장성 보험에서 그냥 사람들이 임의 해지하는 것 뿐이에요. 네네. 그러니 이건 보장성 보험이고요. 보장성 보험이 맞습니다. 10년 후에 사람들이 임의 해지를 갑자기 할 가능성이라는 건 없잖아요. 라고 IFRS를 설득하는 건데. 뭐 설득할 필요는 없고 딱 인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IFRS 이거 뭐야? 이건 아니지. 10년 후에 갑자기 다 몰리겠네, 이 바보야. 이건 안 돼. 라고 해야지. 제가 보니까 여기서 더 이상한 건 여기 이런 상품에 비과세를 해주는 게 제일 이상한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비과세는 원래 보험은 10년 이상 되면 비과세거든요. 예. 근데 논란이 되는 건 그러니까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 150만 원 이하로 가입하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으십니다. 예? 그리고 보험회사가 약속을 어기질 일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땡큐죠. 땡큐죠. 예를 들면 내가 땡큐죠. 어차피 10년 네. 동안 목돈을 모으고 싶었어. 예. 그러면 은행보다는 훨씬 좋으니까 가입하신 분들은 걱정이 없어요. 나는 중간에 탈락하지 않을 자신만 그쵸, 있으면 그쵸. 하면 돼. 네. 저는 이제 보험사의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보험사 향후 재정 구조나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상품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좋은 상품을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에 그런 건데 예. 비과세 문제가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때로는 150만 원 넘게 가입한 분도 계세요. 네. 근데 보험사는 이것도 비과세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150만 원이 왜 고민되는 금액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저축형 보험이 월납 15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10년 저축성 10년을 보험에, 유지한다는 경우에, 전제하에. 경우에, 네. 예. 근데 제가 화면을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세법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질병이나 즉 상해보험이나 암보험이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저축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이런 보험을 가입했는데 예를 들면 얘를 암보험을 나는 긴 게 싫어서 짧게 냈어요. 예를 들면 5년 납을 했어요. 예. 저축은 목적이 아니었어요. 했는데 부득이하게 8년 만에 우연히 해약하게 됐어요. 예. 그랬더니 상품 구조상 돈 많이 원금보다 줬죠.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럼 예를 들면 원금이 300만 원인데 이자가 1000만 원 나와 1600만 원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자 1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이자 소득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그게 150만 원을 넘더라도 처음부터 저축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상품 구조상 우연히 발생한 거니까 이런 상품은 액수의 한도 없이 비과세라는 비과세를 해준다. 규정이 있어요. 와. 이거를 근거로 하는 건데 와. 근데 제 생각에 이거는 유권의색에 따라서 이 당기납 종신은 엄연히 저축을 목적으로 설명했고 네. 저축으로 목적으로 가입했잖아요. 네. 그럼 이 규정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쵸. 그리고 이게 지금 과세 당국이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야. 논의하겠죠. 만약에 그래서 와. 정말로 이것도 그러면 저축형 보험처럼 150만 원까지가 비과세야. 예. 그러면 300만 원 가입하신 분들은 비과세를 알고 가입하셨는데 이거는 불안전 판매 여지가 있죠. 그러네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논란입니다. 와.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보험회사가 어떻게 바라보는 차이니까요. 종신보험이라는 표피를 씌우고 사실상 저축성 보험을 판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약관이나 이런 상품의 카테고리는 종신보험이 맞거든요. 엄연히. 예.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예. 사망보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칙 그대로만 따지면 이 비과세가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세 당국이 바라보기에 따라서 왜냐하면 얘는 설계사분들이 팔 때도 아예 저축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 10년 뒤에 해약하시라고 얘기하고 고객도 그렇게 알고 인지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실리적인 업무 형태를 더 중점으로 보면 150만 원의 규정을 보는 게 또 합리적일 수도 있죠. 이거는 예를 들어 150만 원이 이렇게 작은 금액이 아닌데 네. 150만 원 이상 뭐 300만 원씩 이렇게 넣는 분들은 완전히 저축 비과세를 노리고 그렇죠. 저축을 한다는 컨셉으로 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일수록 비과세 니즈가 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 150 이하 돈 가입하신 있고. 분들은 문제가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질 과세 원칙이 작동을 하면 저것도 당연히 비과세 안 해줘야 되는 거고 다만 세금이라고 하는 게 세법 규정에 따라서 해야지. 그러니까요. 네. 세법이 저렇게 저 사망을 보장하는 저 보험은 비과세 한다고 했으면 한도 없이 비과세 한다고 했으면 그럼 뭐 200만 원, 300만 원이라도 하는 거지. 그렇죠. 양쪽의 주장이 팽팽할 수 있죠. 네. 그럼 그 예를 돈을 넣었는데 저거는 10년 때 해지 안 하면 중간에 사망했어요. 네, 그 사망보험 그러면 나옵니다. 사망보험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종신보험의 성격이 있긴 맞습니다.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 판매할 때도 은행 적금보다 이자는 높지만 10년이라는 세월 안에 사망하실 수도 있으니 예. 그때는 은행에도 없는 사망보험이 있으니까 손해 볼 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네요. 말이고 손해볼 거 하나도 그렇죠. 없네. 그리고 요 상품 구조를 제대로만 이해하신 고객분이라면 전혀 손해 볼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도 팔아요? 근데 금감원이 환급률을 자꾸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130%는 안 너무 되고요. 많다고? 지금 125%, 127%. 그래서 아예 이거를 더 줄인다서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도 절판이 돼요. 언제까지 줄인다 이런 식으로. 나 그런 기사도 봐. 절판 마케팅. 예. 이거 절판 마케팅 뭐 한다고 뭐 그것도 문제가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보험사기 꽤 한 거의 7년 동안에 뭐 이자를 내린다. 다음 달이면 적용 이자가 내려간다. 예. 지금 단기납 종신은 다음 달이면 금감원의 제재로 환급률이 내려간다. 물론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건 좋지만 제가 볼 땐 약간 늑대와 양측일 수 있는 게 예. 고객들한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절판으로만 판매를 할 거냐. 좀 원천적이고 궁극적인 좀 배당 같은 걸 좀 개발해서 네, 서로가 좀 이득이 되는 걸 개발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말씀하신 게 맞네. 그러니까 이 단기납 종신은 굉장히 배당형 보험의 성격이 배당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갖고 있네요. 그렇죠. 예. 고객분들은 눈치를 못 채는 건데 그럼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왜 안 하는 거지? 왜 다른 건 안 하냐? 예. 특히 연금보험 같은 게요. 외국은 연금보험 팔면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 왜? 먼저 사망해서 탈퇴해 나간 사람들의 남은 적립금이 배당으로 자녀자에게 모여지니까 예. 오래 갈수록 유리하다는 말을 하거든요. 예. 우리나라 연금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배당이니까. 그냥 내가 올해 산 만큼만 정해진 그렇죠. 금액만 받는 거고. 그렇죠. 빨리 가신 분들은 보험금을 하다가 그럼 못 받으니까 더 이상 못 일부 받으니까 내가 냈던 돈에서 일부밖에 못 받고 받고 끝나잖아요. 예.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장수할수록 내가 적립금이 커지는 거죠. 낙수 돈이 생기는 네, 거죠. 네, 네. 낙수되는 돈이 네, 생기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은 무배당 보험이어도요. 맞아. 예를 들면 요렇게 지금 단기납 종신에 얹어주는 보너스처럼 요거를 이제 이름을 보통 슈퍼 보너스나 롱텀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15년, 20년이 지나면 얹어주는 보너스가 있거든요. 네. 이게 배당의 논리를 이용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단기납 종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연금보험에 이런 걸 좀 적용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연금보험을 싫어하는 게 인플레나 잡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예. 너무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런 걸로 수익성을 좀 개선해 주면 가뜩이나 지금 공적연금이 불안한데 네. 사적연금이라도 보호가 되면 그럼 보험사들도 매출이 되고 고객들도 노후 준비가 되는 근데 거잖아요. 아까 같은 질문인데 만약 무슨 엄청난 약이 발명이 돼서 네. 사람들의 사람들 수명이 다 오래 살아. 갑자기 200년이 됐어요. 네. 그러면 연금보험을 이제 종신연금보험으로 가입했으면 네. 200년 동안 계속 타먹겠죠. 그쵸, 그분들이. 그쵸. 그러면 손해죠. 보험회사는 손해가 아니라 망할 수 있죠.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네. 야 사람들이 생각보다 빨리 죽어서 생긴 이익을 너네들한테도 배당해 주잖아. 유배당이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살아서 생긴 손실도 니네가 나눠 가져야 되니까 이제 한 달에 50만 원 주기로 했던 연금 15만 원밖에 못 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인데요. 네. 반대 아이디어가 적용되죠. 왜냐하면 종신형으로 연금을 줄 때 보험회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올해 4월 달에 마침
인구 통계가 나오거든요. 경험생명표. 맞습니다. 네. 제 10차. 그러면 경험생명표에 기대 수명이라는 게 나옵니다. 음. 그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보험사는 예를 들면 60의 남자가 기대 수명이 예를 들면 79세였다. 네. 그러면 19년은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손해 보지 않을 위험률을 이미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래. 약간 버퍼를 두어서 그쵸. 실제로는 한 뭐 9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95세까지 다들 살아도 손해 안 볼 만한 버퍼를 만들겠죠. 네, 그리고 일찍 사망한 사람들한테는 이득을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경험생, 즉 한마디로 인간의 수명을 갖고 통계 데이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종신토록 지급되는 상품은 생명보험사밖에 못 팝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유배당이 되면 네. 그렇게 버퍼를 남겨서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이만큼까지는 못 살 테니까 빨리 가실 거고 네. 그럼 연금을 덜 줘도 되니까 그만큼 이익이 남는 건 나눠주자 배당으로.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차익인데 네. 사차익만 있는 게 아니라 배당을 통해서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차익, 이차익, 비차익을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이차익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 이자밖에 안 하니까. 아니, 그리고 운용 수익이 없는 거예요. 2% 아예. 얘기대로 예를 들면 손실이 나서 손실 난 거 나눠주는 것도 줄입니다가 되려면 중간에 보험회사가 그 수수료를 떼먹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난 그냥 그쵸. 굴려서 수익을 이익 받잖아요. 나면 내가 말씀하신 막 것처럼. 갖고 수익 나면 같이 그쵸, 그쵸. 똑같이 리스크를 나눠 가지면 내가 중간에 수수료를 왜 먹습니까? 그걸로 근데 무조건 충당하는 거죠. 금액의 수수료를 무조건 떼고 나머지를 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고려까지 다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수료를 안 먹으면 보험회사는 무슨 돈으로 운영합니까 그럼? 근데 이런 거죠. 흔히 말하는 게 사업비인데 네. 우리나라는 사업비에 고객분들이 불만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고객의 보험료, 만약에 이 대표님이 10만 원의 보험료를 내면 거기서 몇 프로를 빼요. 네. 그러면 원본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이게 암보험이나 종신보험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축이면 대표님은 나는 10만 원을 냈다고 생각했는데 네. 예를 들면 사실은 10%다. 그러면 9만 원만 정작 하죠. 9만 원만 9만 원만 들어가는 낸 거죠. 거잖아요. 네. 그럼 원본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 근데 배당보험 체계에서는 고객의 보험료 원본에서는 아주 소수의 말 그대로 오퍼레이션 코스트 외에는 안 띱니다. 예. 그럼 사업비는 어떻게 되냐면 부가적으로 발생한 수익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고객의 보험료가 10만 원인데 예. 거기서 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그럼 거기 10%인 1,000원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운용하는 거고 고객의 원본은 잘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남의 돈으로 막 펀드 매니저하고 비슷한 논리네요. 그렇죠, 그렇죠. 훨씬 더 합리적인 거죠, 그게. 근데 그렇게 하려면 2차익, 4차익, B차익을 계산할 때 버퍼를 많이 두고 항상 이익이 많이 남게 계산해야죠.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수수료만 떼면 되면 정말 자연 사망률을 넣고 알아서 하세요 해도 되지만 여기서 남아야 내가 수수료를 떼 먹게 되면 네. 당연히 여기서 보수적으로 고객한테 불리한 조건으로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지금 나게 되게 만들어야죠 당연히. 되게 딥한 말씀을 하신 게 그래서 제가 깊이 들어가면 자산 운용을 많이 하고 자산 운용이 뛰어난 외국계 보험사 같은 경우는요. 예. 그 쉽게 말하면 운용 수익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비차익을 약간 여유를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입을 약간 언더라이팅을 유하게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운용 수익이 작으니까 비차익을 무슨 말이냐면 아주 건강한 사람만 가입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즉 암에 걸릴 일이 그러니까 스크리닝을 되게 강하게 해서 메디컬 조건을 강하게 해서 보험금 지급이 될 확률이 없는 사람들을 더 엄격하게 가입을 시켜요. 네. 그래야 보험금 나갈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외국계 보험 배당보험을 잘 운영하면 굳이 그렇게 가입을 까다롭게 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얻는 수익이 적더라도 운용 수익이 많으니까 좀 더 언더라이팅의 메디컬 조건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시장 규모가 작으니 네. 그렇다고 펀드 매니저 10명은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서 포화가 되니까 옛날에는 절대 아픈 사람들은 가입이 안 됐는데 요즘은 유병자 보험이라고 병 있는 분들을 가입을 시키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왜 자동차도 사고 많이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듯이 똑같은 암보험인데 보험료를 할증받습니다. 근데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할증을 거의 안 하거나 운용 수익이 있으니까 할증을 거의 조금하고도 받아주는 거죠.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쵸. 그거는 뭐 착해서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오늘 계속 착해서가 말씀하시는 아니고요. 게 완전 경쟁 시장이죠.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뭐 특별히 뭐가 비도덕적이거나 나쁘거나 그렇고 외국계는 착해서가 아니라 아닙니다. 네. 외국계는 경쟁이 치열하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이라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안 팔리니까요. 뭐 그러니까 받는 거고. 네. 다만 그거 그럼 손해 어떻게 할 겁니까? 다행히 여기는 시장이 크고 보험회사 숫자는 적어서
삼성생명이 100조 굴리면 우리는 1000조 굴려요. 네. 근데 삼성생명이 10명이 굴리는 거 우리가 100명씩 투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10명이라도 100조 굴리면 되니까 그쵸. 거기서 세이브되는 비용으로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네. 얘기니 네. 결국은 우리나라도 선진국 보험처럼 좋은 보험 들고 싶으면 그 나라로 이민 가든가 우리나라가 큰 나라 되든가 아니면 그래야 기사 나온 얘기네요. 것처럼 알게 모르게 요즘 또 직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미국 가니까 TV가 80만 원이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쵸. 똑같은 TV가 왜 140만 근데 원이야? 이제 직구보다는 우리가 하는 한 게 이야기.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좀 이런 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 음. 아까 전에 결국은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근데 어떻게 100년, 200년 자산 운용을 하냐.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알고 가장 쉬운 예로 노벨상 아시잖아요. 노벨상. 네. 노벨상이 1901년부터 상금을 지급했거든요. 근데 노벨이 1901년. 최초에 1901년. 근데 네. 최초에 기부한 게 현재 환율로 약 40억이에요. 예. 근데 노벨의 유언에 기부를 받지 않습니다. 노벨 네. 재단은 예. 들어가면 기부 받는데 얼마밖에 안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전하게 운용해서 이자를 갖고 상금을 주라고 유언을 했어요. 예. 지금 가치로 40억 남기고 네. 근데 많이도 아니네. 인플레 감안하면 2,700억입니다. 예. 인플레 감안하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지금까지 누적된 상금 지급액이 5,500억이에요. 이야. 그리고 현재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인터넷에 6,400억을 운용하고 있어요. 와. 여기 보시면 스웨덴 채권 보면 스웨덴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예. 화면 보여주시면 와. 왼쪽에 보시면 헤지 펀드부터 채권 다양하게 운용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자국인 스웨덴 증시에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험사들이 자산 운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의 주요 매수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벨재단은 2018년 코로나 위기 때요. 상금이 되게 줄었습니다. 운영 수익이 줄어갖고. 운영 수익이 줄어서 네, 보통 이자의 한 30~40%는 운영비로 가져가고요. 예. 60%를 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그걸 수상자가 나눠 갖는 구조거든요. 로또랑 똑같네. 예. 네, 이야. 전혀 외부의 기부 없이 당첨자가 많이 나오면 무려 110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어요. 대단하다. 네. 그러면 이 자산 운용이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좋은 자산 운용을 기르고 인력을 확충하면 이렇게 운용한다면 고객의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고객한테는 좋은 캐시플로우를 주고 고객 보험사도 충분한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그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느 순간부터 국내는 유배당 보험을 안 했고 네. 유배당 보험을 안 하니까 열심히 굴릴 필요가 없고 네. 그러니까 굴리는 능력이 떨어져서 유배보험을 하려고 해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다는 심지어 지금 거네요? 뭐 한 60대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래 옛날에 유배당 보험 있었던 것 같아 기억을 하는데 제가 50이니까 40대만 해도요 네. 태어날 때부터 유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네 보험이 유배당이 뭔지를 아예 모릅니다. 아예 존재하지를 않으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 유배당 보험이라는 게 뭔지가 개념이 없으신 거죠. 태어날 때부터 국내에 없었으니 예전에 그러고 보니까 그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유배당 보험은 앞에 U자가 안 써 있고요. 예. 그냥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다. 그러면 유배당 보험입니다. 무배당 보험은 가로 열고 무 또는 무배당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 무가당이랑 똑같아요. 네. 아무것도 안 적혀 쓰면 있으면 무가당이야. 그냥 왜냐하면 배당을 주는 게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예. 유배당이라고 표시도 안 한 겁니다. 그 당시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배당이. 그 삼성전자 그 수익을 뭐 가입자한테 그때 줘야 말씀드렸죠. 되냐 안 네네. 되냐 그런 논란이 있었죠. 네네네. 아. 삼성 안 주고 있잖아요. 생명이 상장할 때 그쵸. 생명이 상장할 때 계약자 배당 안 했죠.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한테는 상장 차익을 배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논란이 있었고. 있었는데 넘어간 게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주식회사고 미국은 뮤추얼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주식회사가 상장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 그다음 두 번째 논리가 배당이라는 거를 줘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신데 그래서 우리는 과거 20년 동안에 배당을 안 했습니다. 이 우리는 논리로 맞선 거예요. 삼성생명은 주식회사고 네. 외국의 보험회사는 이른바 뮤추얼이니까 합자회사나 그리고 뭐 배당을 꾸준히 해왔는데 우리는 벌써 20년 넘게 배당을 안 해왔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 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보험회사들이 대부분 대기업의 계열사잖아요. 예. 상장 이슈 때문에 유배당 보험을 없앤 것도 하나의 이유 중에 들어갑니다.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네. 앞으로 상장하려면 유배당 보험 팔면 골치 아파. 왜냐하면 고객을 주주로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다 인정해줍니다. 너희가 큰 게 이 맞습니다. 보험금 받아서 왜냐하면 그 돈으로 상장하면 굴려서 한 개주는 건데. 자본가가 되고 개원은 주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 네. 그러네. 그걸 하게 되면 승계 구조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들은. 그렇지. 그래서 무배당 보험으로 싹 다 바꾼 거죠. 해보니까 수익 구조도 좋아요. 편하고. 다시는 유배당 보험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게 생각이 없는 결정적인 거죠. 것 같은데요? 유배당을 안 하는 이유가
근간에 깔려 있습니다. 그게. 근데 저는 유배당이라고 그런데 더 고객에게 유리하고 꼭 그런 거냐? 무배당이라고 불리하지는 않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최소한 선택의 초이스는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네.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선택을 하는 순간 우리 회사는 상장 못해 이제 하는 문제가 생기니 그러니 반찬으로 안 내놓는 건데 네. 상장이 요즘 예민하거든요. 네가 더 나빠 지금. 잠깐 잊고 있었는데. 여기 예민한 문제, 상당히 예민한 문제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아니었는데 지금 네. 솔직히 인구 줄고 너무 고령화가 심하잖아요. 예. 또 국민연금도 충당이 안 되고 고객들은 뭔가 금융적인 솔루션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요 배당 보험이 주요 노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아시아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제가 더 아쉬움이 큰 거죠.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굳이 우리가 물론 직구하면 저도 일을 하지만 직구 좋죠. 근데 이왕이면 우리나라 안에서 구매되면 좋잖아요. 네. 직구할 수 있어요. 홍콩에서 파는 그 유배당 홍콩, 보험. 싱가포르, 뭐 미국 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그거 다 방송할 때보다 합법적인 겁니까? 더 많이 알려져 갖고 신문에 났어요. 합법적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되게 어떻게 보면 아름아름을 해야 되고 여러 또 알아봐야 되고 서칭 코스트가 들고 여전히 마음 한켠에 불안감이 있으시잖아요. 예. 원래 우리가 아마존 직구에도 배송이 올지 안 올지 궁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게 판매되면 당연히 좋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합법이에요? 네. 아무 문제 없어요? 환 네. 리스크 같은 게 좀 있는 거죠? 그건 달러로 지급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로 내고 달러로 지급받고. 네. 그러니까 직구가 원래 합법이 있듯이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벤츠가 정식으로 수입이 되는데 내가 독일의 주재원으로 가서 거기서 벤츠를 사서 네, 관세 가져왔다. 물고 들여와도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 개념인 거죠. 외국에서 판매되고 한국에 안 들어온 보험사 거를 한국 사람이 직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좋은 사업 모델 같은데 그걸 대대적으로 하는 데가 없나 봐요? 그게 대대적으로 하기에는 우리나라가요. 97년에 요거를 OECD에 가입할 때 개방했어요. 예.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보험사를 가입할 수 있다. 네. 이게 OECD의 요구 조건이었어요. 예. 근데 신문 광고 일절 광고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법에. 유튜브에 광고하면 되잖아요. 언더스탠딩. 그래. 유튜브에 저희가 해드릴게요. 광고하면 되겠네. 이게 그러면 또 금감원에서 뭐라 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억지로 받아는 드렸대. 알게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광고는 못하게 예. 만들어놨다. 눈치가 있는 자 팔지 말거라. 그래서 많은 분 놀라시는 게 우리 형 고민이 97년에 많다. 개방됐는데 해외 상품 직구가 아무도 모르세요. 이제서야 조금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은 정보가 많이 알려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제가 2년 전에 방송 나왔을 때보다 훨씬 더 구매자가 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기사도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편은 저는 우리나라가 이거 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또 있는 거죠.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나온 당기납 종신 보면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보험회사들이. 그러면 이 유배당 보험 상품이 좀 활성화되면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도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들어올 수 있는 그 루트가 될까요? 그럼요. 미국의 401k처럼 왜냐하면 보험사들은 장기적으로 매입을 하잖아요. 포트폴리오를 일비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꾸준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매수세가 부족한 게 문제인데 네. 꾸준한 매수세가 되는 거죠. 저는 퇴직연금과 더 아직도 벌어서. 오늘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게 보험회사 입장에서 내가 리스크 걸고 운용해서 내가 먹는 거면 오케이. 근데 리스크 걸고 운용해서 먹으면 9대1로 나누고 네. 손해를 보면 내가 손해보는 구조라면서요. 네. 그걸 한다고요? 네.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걸 왜 해요? 안 하면 되는 그걸 거예요. 계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 그 투자할 때 100% 투자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스무딩 기법도 있는 거고요. 수익이 막 30% 40% 날 때도 있으니까. 예. 그리고 숫자를 좀 크게 생각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주식 운용의 귀재입니다. 네. 막 워렌 버핏을 능가해요. 예. 근데 저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대표님 안 대표처럼 지인들한테 돈을 저한테 1억씩만 맡기시면 네. 제가 기가 막히게 운용을 해서 수익에 제가 10%만 가지고 90%를 다 드리겠다. 예. 이익에. 그걸 보험사가 팔면 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팔면 고객들이 유배당이네 하고 가입을 많이 한다는 가정하에라면 그런 불리한 구조라도 그걸 한다. 네네. 어쨌든 내 돈이 아닌 것도 굴려서 10%를 내가 레버리지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게다가 아까 전에 미국의 배당보험은 대부분 미국은 뭐에 배당을 많이 주냐면 홀라이프가 종신보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망보험이잖아요. 저축을 목적으로 가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 2억이란 사망보험을 가입해. 근데 20년을 유지했어요. 예. 근데 20년 유지했는데 사망을 안 했어요. 그 20년 동안 내가 굴린다는 뜻입니까? 그쵸. 근데 어느 날 눈을 떴는데 해약하면 배당이부터 나올 수도 있고요. 문제는
사망보험의 배당이 얹어서 사망보험이 늘어나요. 아. 그럼 인플레를 막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저축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목적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험사도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단장 예약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먹는 수익이 많으니 왜냐하면 운용 규모가 크면요, 그 10%가 장난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냥 미래 에셋 자산 운용처럼 펀드를 하면 네. 가입자는 어차피 나보고 오는 거니까 똑같이 돈은 몰려올 텐데 자산 운용사를 하면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먹지만 안 대표가 얘기했듯이 손해 봤으면 죄송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두 분의 말씀이 섞인 게 손해를 전부 다 회사의 자본,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자본금이 있는 게 그럴 때 대비하는 자본 충당금으로 있는 거거든요. 많은 네. 자본금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험금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회사가 주는 게 아니고요. 개원들의 돈을 걷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나는 암에 안 걸렸다. 그러면 억울할 게 아니라 내가 낸 보험료로 누군가는 보험금 받아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예. 그럼 그걸 폰지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렇죠. 네, 거기서 개인 보험금을 좋게. 충당하기 때문에 자본 운용에 대한 마이너스만 충당을 하면 되는 거죠. 보험사는. 근데 그거는 스무딩이라는 기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익을 다 주는 게 아니니까. 나눠서 주는 거니까. 그러나 손실은 네. 알겠습니다. 자본으로 먼저 까지는데 네. 그리고 계속 보험료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 캐시 자산운용사보다 보험사는 얘를 종신보험을 가입했다. 수십 년을 돈을 계속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산운용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산운용사 벅서에서 보니까 좋은 게 끊임없이 보험료가 들어오잖아요. 어. 예, 그거 무시 못합니다. 네. 계속 캐시플로우가 들어온다는 건 계속해서 내가 투자의 실수를 극복할 수 있고 기회를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뭐 그럼요. 근데 네.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예요. 자산운용사는 들어온다라는 게 개런티가 돼 있진 않죠. 계속 고객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보험을 20년 계약을 하면 20년 동안 보험료가 들어온다는 게 기본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펀드는 그럼요. 20년 적립식 펀드 자유잖아요. 되지 않느라 네. 그럼요. 다르죠. 엄연히 다릅니다. 아주 다른 게임입니다. 이건. 이렇게 좋은 구조인데 그래서 전 희한하네. 세계에서 보험사가 가장 자산운용하기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험사가 광고할 때 뭐 이미지나 예. 안전성을 많이 광고하는데 예. 외국은요 전부 다 우리 자산운용 잘해요를 광고합니다. 우리는 이런 팀이 있고요, 아. 이런 역사가 있고요. 그래야 유배당 네. 하는 거 좀 유리합니다. 네. 그렇게 파는 거예요. 네네. 그럼 미국 다 그런 회사에서는 무슨 펀드 네. 미래 에셋 무슨 펀드는 경쟁사들이에요. 그런 게 잘 없어요. 거기 그런 애들을 다 자회사로 인수해 갖고 산하에 두죠. 아 보험회사가. 네. 아. 그리고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도요 보험사에 들어가는 게 좋은 게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고객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운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밖에서는 되게 유명한 알고 보면 보험사의 산하인 운사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그 외국에. 말은 해외에서는 그 유배당 상품이 많다는 뜻은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사와 보험사 기능을 보험회사가 다 같이 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뜻이네요. 원래 금융의 끝판왕이에요. 예금 기능도 있고 저축 기능도 있고 보장 기능도 있고 자산 운용 기능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보험이 그런 인식이 안 돼 있죠. 우리 만약에 가장 간단한 예로 이태비 대표님 자녀분이 나중에 취업하는데 네. 은행에 취업했고 증권에 취업했고 보험에 취업했어요. 예. 어디를 보내시겠어요? 우리 은행이죠. 은행 보내죠. 우리 은행이죠. 보험사건 말리잖아요. 예. 거기부터 드러나는 거죠. 외국은 반대입니다. 보험사를 더 좋아합니다. 훨씬 월급도 많이 받고 금융에 더 선진을 생각해요. 실제로. 아, 보험사가 탑이라고 네, 생각하고. 큰 보험사는. 네. 실제로 월급도 많이 받고 많은 능력이 요구되고. 아 그래요. 굴려야 되니까. 네, 우리나라는 보험사 안 보내고 싶으시잖아요, 자녀들을. 뭐안 거기서 딱, 보내고 안 거기서 딱 보내고 드러나. 싶지는 이왕이면 않지만 은행 보내시잖아요. 셋 중에 고르라면 은행은 그쵸. 보내야죠. 근데 그건 뭘 구조를 우리가 뭐 다 알아서가 아니라 인식이 그런 우리가 거죠. 만나는 보험회사 직원은 맨날 보험 들어줘 이런 아, 영업 직원이고 본사 어. 직원들도 그러니까 본사 은행을 직원 나왔는지도 선호하시잖아요. 모르고 은행은 가면 기본적으로 내가 예금을 하러 가는데도 번호표 뽑고 기다려서 쭈삐쭈삐 가야 되고 대출 받으러 가면 그쵸, 그냥 그쵸. 뭐 이래야 되니 네, 은행은 공적 기관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야 은행은 은행원이 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당장은 우리가 있지만 언제는 그래서 소비자의 권리가 결국은 인정받으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게 놔두면 전부 자본이 다 직구로 외국으로 많이 나가서 알려지면 소비자들의 요구가 있으면 결국은 보험사도 응답을 할 텐데 알겠습니다. 좀 빨리 응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있는 야 거죠. 오늘 하여튼 생각해 보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네. 우리나라는 유배당 보험이 없어. 네.
왜 없는지는 모르겠어. 사실 논란이 몇 좀 가지 이유가 있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싶지는 않아. 어쨌든 없어. 근데 없어. 다른 나라는 있는데. 다 있는데. 네. 그건 이상하잖아. 어. 좀 만들자. 그렇죠. 어.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난 니들이 그동안 못 만드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파는 뭐 무슨 저 단기납 종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네, 이게 배당 유배당 보험이야. 급하니까 하는구만. 네. 하라는 거지. 왜 안 하냐 하는 건데요.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 거죠. 똑같은 느낌을 말입니다. 네. 제가 2015년인가 2014년 요 무렵에 받았어요. 뭘로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하우스푸어 나올 때예요. 네. 아, 네네. 부동산이 계속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잠깐 하다 침체되니까 집을 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럴 때 건설업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압니까? 20평인데 4베이야. 와, 야 20평에서 살아도 되겠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국민주택이 33평형이었어요. 맞아요. 네. 왜 33평형이었냐? 그 이하로 가면 좁아서 못 살아. 그쵸.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터널을 극복하고. 가니까 드디어 이제 건설회사 디자이너들이 일을 시작한 거야. 능력이 는 거죠. 야, 이거 좀 다 되는구나. 이제 좀 창의력을 발휘해봐. 이제 좋은 거 팔아야 되는구나. 그 전까지만 해도 맞습니다. 형들이 했던 거 그냥 복사해서 팔면 되는데 그러니까 20평대에서 4베이 만들고 확장하니까 괜찮아. 야 이게 뭐 실평수가 30평이 나오는데 어. 물론 그래 실평수가 30평이 나오면 30평짜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분양가도 올라는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평짜리가 옛날 30평짜리인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은 구조가 너무 잘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왜 그동안 안 했냐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꼭 어렵고 힘들어야 하는 거야? 사람이 원래 그런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야 움직이는 겁니다. 알고 보니 원래. 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거를 네. 좀 해달라. 네. 해달라. 소비자의 좀 노후 준비를 좀 도와달라. 하자 좀. 네. 어? 알겠습니다. 안 그럼 나 그 수입해다 팔 거다. 그 수입해보는 거 좋네요. 수입해다가 파시는 분들도 있으면. 그 수입될 때까지는 지금 네. 엠코 글로벌의 신승식 본부장님한테 연락하면 네. 홍콩 살수 있습니까? 살수 있습니까? 네, 제가 주로 저는 강의를 주로 하는데 뭐 안내하고 다 안내해 드리죠. 자, 그 광고가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저희가 알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PPA 가능합니까? 아니, 오늘은 안 내고 오셨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알겠습니다. 자세한 네. 설명이 필요하면 네. 장사 잘 되시면 따로 얘기 좀 저희가 하자. 단백질러 수준으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홍콩 보험. 네. 네. 엠코 글로벌의 신승식 본부장님 오랜만에 하여튼 오셔서 얘기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